자, 용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시행이라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행이나 사건,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행이나 관찰, 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정의하죠. 그러니까 어떤 주사위를 던진다,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이런 것들 실행이나 관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이라는 게 나오죠. 표본 공간에 대한 정의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어떤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경우 또는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표본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거 약자를 쓰냐면 S라고 쓰죠.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약자에서 따온 겁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결과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결과. 이게 이제 표본 공간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표본 공간은 반드시 뭐가 되면 안 돼요? 얘는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합니다. 공집합이 되면 안 돼요. 표본 공간은 전체의 경우니까. 그러면 그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사건. 이제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이제 부분 집합이야, 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방금 전에 배웠던 이 표본 공간 모든 결과의 집합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실은 이게 뭐야? 방금 전에 이제 정의를 했던 시행의 결과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그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2의 배수가 나왔다? 이런 것들. 시행 결과죠.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것은 주사위를 던진 거까지가 시행인 거고, 그거의 결과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짝수가 나왔다, 또는 홀수가 나왔다, 또는 소수가 나왔다, 이런 것들. 그 다음 근원사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근원사건. 근원사건이라는 건 원소가 몇 개인 거예요? 한 개인 것을 얘기합니다.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을 우리가 근원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겠지. 거기도 써있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지금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5번째.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몇 번 뭐를 시행을 했다, 어떤 관찰했다는 건 시행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는 않지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표본 공간.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그 시행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의 수가 나왔다. 이렇게 사건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 공간 이제 S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본 공간 S에서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표본 공간이 이제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면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이제 집합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합사건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합사건. 합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집합기호로 표현하면 A 합집합 B를 의미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A 합사건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A 합집합 B로 정의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글로 표현하면 A 또는 B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이 집합 기호가 합집합은 이 또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또는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수학적인 또는에 어떤 정의가 있냐면 총 3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합사건이니까 A 합집합 B는 실은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로 이렇게 정의를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합사건을. 그래서 첫 번째는 이 A 부분은 A가 A의 원소이고 AND예요. 영어로 따지면 B의 원소는 아니죠. B의 원소가 아닌 파트가 A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인 것, 얘가 B에 해당하는 거죠. 집합기호로 표현하면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곱사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A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죠?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아니고 이고 B의 원소인 거, 얘가 C파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C파트 이렇게. 그래서 또는 이 총 3가지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사건에는 A 또는 B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3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이 또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사건에 대한 내용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합사건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곱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곱사건은 집합기호로 표현할 때는 A 교집합 B에 해당합니다. 실은 여기에서 이 B 파트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B. 그죠? 그래서 곱사건은 우리가 글로 정의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A이고 B인 거. 그죠? 그러면서 얘를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자면 A와 B가 동시에, 그죠? 또는 연속으로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곱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배반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배반. 말 자체를 잘 의미를 보면 배반했대요. 배반. 그 말은 뭐냐면 실은 뭐를 의미하냐면 A 교집합 B가 동집합이라는 거를 의미하죠. 그치? 얘를 우리가 글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소라고 표현합니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 그래서 얘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해보자면 A 교집합 B가 어깨, 이거를 우리가 배반사건이라고 정의를 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이라고 나와있죠. 그쵸? 여사건을 우선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여기 전체 집합, 그 다음에 하나의 집합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표현할 거냐면 A의 여집합을 표현할 겁니다. A 여집합이라는 것은 A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체 범위를 우리는 A의 여집합, 여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여기 파트가 되겠죠. A를 제외한 바깥쪽 부분 전체를 우리는 A의 여집합 또는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르겠죠. 확률일 때는 이제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여사건이니까 이렇게, 그죠?
여사건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적어도 라는 단어, 그리고 뭐뭐 할 또는 뭐뭐 하지 않을, 그래서 뭐뭐 리을 써볼까요? 그냥 뭐뭐 할 또는 뭐뭐 하지 않을 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여사건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죠. 그죠? 용어에 대한 정의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실은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아마 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은 없는데, 이 배반사건이라는 단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즉 서로 소인격으를 의미를 하는데 자주 나오니까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잘 풀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확률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확률에는 어떤 사건 A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뭐가 확률을, 우리는 확률의 영어가 뭐죠? possibility인가?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PA라고. A가 일어날 확률, possibility. 그래서 PA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확률에는 총 세 가지 확률이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하적 확률이 있습니다.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될 때. 굉장히 어렵죠. 실은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럼 전체 표본 공간 자체가 이제 6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1부터 6까지. 근데 이제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은 2, 4, 6이 나올 수 있으니까 3가지다. 그러니까 전체 일어날 수 있는 표본 공간 S 분의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자체는 이제 표본 공간에서 각 근원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 S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 경우가 모두 같을 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모두 같을 때, 우리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적용하는 거죠.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지. 지금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2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3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주사위라고 하면 정육면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면 가능성이 같을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다 모두 같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다르면 실은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기대할 때는 그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정육면체 또는 뭐 정팔면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기대될 때 우리는 수학적인 확률,
수학적 확률 PA, 그죠? A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체 표본 공간, 전체 사건이 이제 S가 되는 거지. 표본 공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뭐 확률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개수로 썼죠. 개수.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분의 A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로 우리가 A가 일어날 확률, 수학적인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그 전에 배웠던 그런 데는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똑같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어떻게 하는지 정의를 해보자. 이제 어떤 경우 같은 시행을, 그죠? 주사위를 뭐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고 막 주사위를 뭐 한 200번 또는 막 한 500번 또는 600번 이렇게 많은 시행을 하는 거죠.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여 동일한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날 횟수, R에 N이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충분히, 굉장히 모호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N이 충분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많은 시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커짐에 따라서 그 상대 도수가 충분히 시행한 후, 시행 후에 그 상대 도수, 상대 도수라는 것은 결국은 마찬가지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과 의미는 비슷하죠. 그 상대 도수가 R의 n제곱분의 n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질 때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죠. 이게 결국은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여기 충분히 시행했다, 충분히 시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 P, 실은 이 P가 뭐가 되냐면 통계적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Rn분의 N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그 말이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의 N분의 N이거든요. 근데 N번 시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뭐 300번 던졌을 때 그러면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거든요. 걔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는 결국 몇 번 시행했어? 막 300번 시행했으니까 얘네들이 결국 어떤 값에 가까워질까? 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지. 그쵸?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뭐 여기에 뭐 주사위를 선생님이 언급을 하긴 했는데 주사위보다는 실은 어디에 많이 적용되냐면 뭐 불량품, 뭐 100개 중에 2개가 불량품일 때 뭐 이런 시행을 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그 통계적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지. 수학적 확률. 그러면은 100분의 2니까 우리가 100개를 골랐을 때 2개가 나올까? 라는 거지. 근데 그럴 경우 당연히 있죠. 그치? 한마디로 로또 같은 거예요. 로또. 로또라는 것 자체가, 로또가 총 몇 개더라? 45개인가? 45개를 맞춰야 1등이 되는 건데 총 45개. 45개 중에 6개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6개를 맞출 확률 45분의 중에서 6개, 44개 중에서 5개. 그리고 결국 어떤 확률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0.00000000 뭐 132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야. 그럼 실은 과연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얘가 몇이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확률 구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100만 번 시행하면 결국은 얘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근데 100만 번 시행하면 1이 나와요? 안 나오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10번 시행해도 나올 수가 있고요. 한 번만 시행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걔가 뭐가 돼야 돼? 충분히 n이 커야 된다는 거야. 충분히 n이 컸을 때는 당연히 그 값에 어느 값에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겠죠? 그 값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뭐 로또 얘기를 했으니까 로또 딱 우연찮게 뭐지? 한 줄? 했는데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까지 뭐 10년, 2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충분히 이 단어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의 근사치로 갈 수가 없겠다 라는 거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기하적 확률입니다. 기하적 확률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관역에다가 이렇게 그 양궁, 그죠? 그럼 관역이 있어.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관역을 쏘는 그 선수가 100% 관역을 맞출 때 그러면은 1번에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전체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4라고 한다면 전체의 경우는 원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6파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번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를 4등분으로 나눴을 때 균등하게 나눴다고 했다면 1은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6파이에 4분의 1 이렇게 해서 몇이 나온다? 4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기하. 결국 이 도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전체의 넓이분의 그 해당하는 부분의 부분 넓이로 구하는 거지. 실은 수학적 확률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지? 전체 사건분의 A가 일어날 수 있는 1번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용어로 따지자면, 언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은 영역, 전체 영역인 거죠. 여기서 이제 16파이가 되는 거야. 영역 S에 포함되어 있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포함되어 있는 영역 A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영역 A니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건 1번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영역 A에 대하여 영역 S에서 임의로 택할 때 영역 A에 속할 확률, 이게 정확한 정의가 되겠죠? 영역 A에 속할 확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PA, 그러니까 지금 A라고 했으니까 실은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한 건 영역 1번에 해당하는 거야. 1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건 A, A 똑같이 P라고 하면 되겠네. A가 일어날 확률은 여기 영역 S의 전체 넓이인 거죠. 영역 S의 넓이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기하적 확률이니까 영역 A의 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기하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39페이지 시행과 사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빨리 풀고서 유제로 넘어갈게요. 쭉 풀어봅시다. 거기 한쪽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표 보내줘요. 가영아, 선웅아, 알았죠? 성적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아시겠죠? 대답이 없어. 알겠지? 성적표는 보내줘. 괜찮아. 내가 그거 보고 전혀 그런 거 없어. 선생님만 알고 있으면 선생님만. 선생님도 보내줘요. 알려줘도 되지. 카톡으로 알려줘요. 등급이랑 점수. 알겠지, 선웅아? 점수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보내줘. 알았지? 2개 다. 점수 조사하고 있어서 그래. 이러면 절대 노출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지.
큰데? 큰? 다 했어? 뭐야, 이걸 왜 안 구했어? 어? 표본공간 전체 한 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공간 뭐 있어? 모든 결과니까 1에서부터 6까지잖아.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하나인 거 1, 2, 3 집합 아니지. 집합 안에 원소가 1 있는 거, 집합 안에 원소가 2 있는 거, 3 있는 거, 4 있는 거, 5 있는 거, 6 있는 거. 그걸 그런 사건이 아니지. 원소가 지금 몇 개여야 돼? 한 개잖아. 원소라는 건 뭐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집합 안에 이제 원소를 하나씩 넣어주면 돼. 1에서부터 6까지. 표본공간하고 당연히 다르지. 같을 수가 없잖아. 집합기 안에다가 원소를 넣으면 되지 않아? 저거 귀찮지. 홀수 소수 2는 A는 모두 한 명만 나왔지. 그 다음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게 B잖아. 그럼 A하고 B는 배반 사건일 거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앞뒤 또는 뒤앞이잖아. 얘는 모두 한 명만 나왔을 때 앞인 거고. 그럼 A하고 B하고 공통인 부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지. B하고 C는 뒷면이 적어도 한 개 나왔대. 그 말은 뭐야? 뒤앞, 앞뒤, 뒤지. 그럼 서로 다른 면이 나온 B하고 C하고는 교집합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앞뒤, 뒤앞. 그치? 그 다음 A하고 C는 A는 앞면만 다 나왔고 얘는 뒷면이 적어도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적어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체에서 앞면만 나오는 경우를 빼주지. 그럼 A하고 C가 같을 수가 있어? 교집합이 있을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배반 사건.
써주면 되지. 이거 A 합집합 B 여사건 어떻게 구해? A 합집합 B를 구해야지. A는 앞면만 나온 거고 B는 뭐야? 다른 거. 그거를 더한 거를 제외한 부분. 그럼 뭐 나와? 뭐만 남았어? 모두 다 뭐 할 때? 뒷면만 나온 경우잖아. 그렇지. C에 해당하는 거지. 얘다. 노랑은 택하지 않았대. 그리고 파랑은 택했대. 그러면 노랑 택하지 않고 노랑 제외하고 파랑 선택했어. 그럼 몇 가지만 선택하면 돼? 네 가지 선택하는 거지? 근데 전체는 몇 가지에서? 5가지에서. 왜? 노랑 빠지고 초록 선택해야 되니까. 아니 파랑 선택해야 되니까. 왜 네 가지인데? 어? 파랑은 선택이 됐잖아 이미. 선택했다며. 그러니까 노랑 제외하고 파랑 선택해놓고 두 가지를 빼면 5가지 중에서 파랑 선택됐으니까 4가지만 선택해주면 되지. 그게 분자가 되겠지. 얘는 초록이 선택됐으니까 6가지 중에서 4가지 선택하는 경우. 맞아? 60. 응. 64. 다 했어? 응? 여기 여사건 구하는 건데, 사건? 여기? 이건 확률이고, 사건.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렇지. 응. 그리고, 얘는 아직 뭐 이거 구했어? 못 구했어? 자, 노랑은 택하지 않고 파랑은 택하는 경우잖아. 그럼 노랑 제외하고 파랑은 선택이 된 거지. 그러면은 지금 7가지 중에서 노랑 제외, 파랑 선택, 그럼 5가지 남았잖아. 5가지에서 파랑 선택됐으니까 몇 가지만 더 선택해주면 돼? 4가지. 그럼 끝났지. 전체 경우는 똑같아. 2, 3, 3이랑. 확률이니까. 자, 유제 1번 봅시다. 42페이지. 자, 각면에 3, 5, 6, 7, 8, 11이 적혀 있는데요. A는 뭐라고 했냐면 3의 배수래요. 3의 배수 2개죠? 3, 6. 그 다음 B는 짝수 6, 8. 그 다음에 C는 소수 3, 5, 7, 11.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배반 사건인 거.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얘네들 교집합 있죠? 얘하고 A하고 C도 교집합이 있습니다. 없는 건 B하고 C. B와 C가 배반 사건인 거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답은 2번.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258번에 보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전체 표본 사건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6가지? 분의. 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래. 그러면 차가 2인 경우가 있고요. 1인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차가 2다. 그럼 뭐 있어요? 1, 3 그리고 2, 4 3, 5 4, 6 그죠? 차가 1이다. 뭐 있어요? 1, 2 2, 3 3, 4 4, 5 5, 6 이렇게 되겠지. 0이다. 1, 1 2, 2 3, 3 4, 4 5, 6, 6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랬어? 서로 다른 주소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1, 3과 3, 1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줘? 곱하기 2를 해주고, 마찬가지 얘도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근데 얘네들은 똑같죠? 얘는 그냥 곱하기 1.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8,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하기 2, 10, 18, 6. 따라서 24가지 이렇게 되겠지. 유형 3번. 자,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서로 다른 시집 3권을 첫 꽂이 일렬로 꽂을 때 그랬어. 그럼 전체 표본 사건은 어떻게 돼?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시집이 온대. 시집. 그러면 양쪽 끝에 2군데, 3개 중에서 2개인데 결국 다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3P2. 양쪽 끝에다가 지금 배열을 했어요. 순열이죠. 그 다음 남은 곳은 몇 개냐면은 5개 중에 2개 했으니까 하나, 둘, 3개 남았네. 그쵸?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거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겠죠? 3P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그지? 계산해주게 되면 답 나오겠죠? 유제 4번.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랬어요. 원탁. 원순열이잖아요. 그죠? 우선은 남학생들을 먼저 3명을 배열해 볼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남학생들 이렇게 3군데 앉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원순열이니까 어떻게 보여야 돼? 3팩토리얼을 3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이 3가지 경우가 다 같으니까 원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뭐 해줘야 돼? 여학생들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여학생들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3군데에다가 배열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뭐? 3팩토리얼 이렇게. 전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가 분자에 해당하는 거고, 표본 사건 전체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전체 사건, 표본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답 나오겠죠? 얘가 몇이야? 5팩토리얼이니까 120, 얘는 6, 22 12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 보자. 유형 5번. 갔다 오라. 자, 유형 5번. 자, 세개의 숫자 1, 2,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중복순열이네요. 그죠? 유형 5번. 자, 그러면 우선은 4개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4개를 뭐 하는 거야? 뽑는 경우잖아요. 그치?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4개를 뽑는다. 이게 전체 사건이 되는 거죠. 그치? 그 중에서 자연수가 4천보다 클 확률 그랬어. 그러니까 4천보다 크다는 것은 뭐야? 맨 앞에 4야. 그 다음 하나, 둘, 3개. 숫자에 1, 2, 4 어떤 것이 와도 4천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거 3가지,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거 3가지,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거 3가지. 중복이 허락된 거니까 얘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경우?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3의 4제곱,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4분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는 전체 이것도 빈칸일 때. 근데 여기서 지금 4천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맨 앞에 4가 존재해. 그럼 뒤에 0이 있어도 4천보다는 크거나 같죠? 1, 2, 4 어떤 것이 와도 4천보다 큽니다. 그지? 그러니까 4를 맨 앞에다 딱 두고 나머지 하나, 둘, 세 칸을 1, 2, 4를 중복을 허용하여 배열을 하는 경우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전체 경우를 확률을 찾아줄 수 있겠죠. 나 6번.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러니까 전체 표본사건 7팩이죠? 7개를 일렬로 배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모음은 뭐 있어요? A 5잖아요. 그죠? A 5니까 두 개가 지금 같은 문자네? 그러면 얘네 우선 전체를 먼저 배열해.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는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되죠? 이 두 개의 문자가 지금 중복되는 문자니까. 그래, 2팩토리얼 나눠줘. 그럼 얘가 모음이 뭐 하는 거야? 배열되는 경우죠? 모음 배열됐어, 이제. 그럼 모음을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풀어주죠? 모음을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얘 하나와 이제 몇 개가 남았어? 3개가 나왔으니까 4개의 문자가 남았단 말이야. 플러스 4, 4개. 그러니까 총 5개를 배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3 곱하기 5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분자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은 7분의 1이 나오겠네요. 계산하게 되면 5팩토리얼은 없어질 거고, 그러면 7 곱하기 6 쭉 하면 되겠죠. 미안. 이거 하나 빠뜨렸다. 여기 표본사건도 2팩토리얼을 나눠줘야 되겠죠? A가 지금 중복되니까. 그래서 답이 저기 이렇게 됐구나. 다음 유형 7번. 콜라 4캔과 사이다 5개, 사이다 캔 5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임의로 3개의 캔을 동시에 꺼낼 때 콜라 캔 2개, 사이다 캔 1개. 쉽네, 그치? 우선은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게 표본사건이 되는 거죠. 전사건이 되는 거죠. 3개의 캔을 꺼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콜라 캔 2개 꺼내는 경우 4개 중에서 몇 개 해주면 돼요? 4C2인가요? 사이다는 5개 중에서 하나 꺼내는 거니까 5C1. 그래서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4C2 곱하기 5C1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그러면 답을 구해줄 수 있겠죠? 유형 8번. 주머니 속에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 N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 8번 중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대요. 그럼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전체 2 더하기 3 더하기 n이 전체잖아요. 2 더하기 3 더하기 n이 전체인데 흰 구슬이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8분의 1과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뭐 해야 돼? 같아져야 되겠죠? 왜냐면 여러 번 반복했더니, 그치? 통계적 확률인 거죠.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럼 같아져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5 플러스 n을 양변에다가 곱해주면 5 플러스 n 8 곱하기 16이니까 n은 11개가 되겠네요. 검은 구슬은 그래서 11개였습니다. 그죠? 다음 유형 9번. 오늘 배운 이제 기하적 확률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그려봅시다. 그려보자. 3개
3개.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A, B, C, D. A, B, C, D 있고요. P는 이 정사각형 안에 지금 찍힌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PAB가 뭐가 돼야 된다? 예각 삼각형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각 삼각형 또는 직각 삼각형 또는 둔각 삼각형의 기준은 다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 또는 예 둔각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직각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삼각형이 어떨 때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 되는지를 찾아 생각해 주시면 되죠. 언제 직각 삼각형이 되냐면 중심각이 180도일 때. 그 말은 원주각이 몇 도가 되죠? 90도가 되는 거죠. 직각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각이 180이다. 다시 말해서 뭐가 된다? 지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PAB, P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한다면 PAB 삼각형에서 이 AB가 뭐가 되면 지름이 된다면 중심각이 180이 될 거고요. 그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90도가 되니까 삼각형 PAB는 뭐가 되냐면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AB를 진입을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우리가 만약 반원을 그렸어. 그러면 P가 예를 들어 이 원주 위에 P가 있다면 PAB에서 각 APB는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원주를 경계로 해서 여기로 바깥으로 넘어가면 무슨 삼각형이 되는지, 이 안쪽에 찍혔을 때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지 고민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쪽에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P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크죠? 얘는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을 경계로 바깥쪽이 뭐가 된다? 예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겠지. 따라서 삼각형 PAB가 될 확률은 어떤 부분이 되는 거냐면 이 반원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에 P가 찍힌다면 결국은 걔는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정사각형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1이니까 1. 반원만 구해주면 되는데 반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죠. 따라서 반원이니까 2분의 1 먼저 곱해버려. 곱하고 파이 반지름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는 8분의 파이가 되겠네. 8분의 파이. 따라서 저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정사각형에서 8분의 파이 반원의 넓이를 빼주게 되면 예각 삼각형이 될 부분의 경우가 되는 거고요. 전체 경우는 1이죠. 그래서 1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니까 답은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되겠다 라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하적 확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기하적